안녕하십니까. 28년차 방송인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재용입니다. 저는 2010년에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지금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8살짜리 아이고요. 물론 그 위에 20살 차이가 나는 큰 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50대 중반에 퇴직을 하고 또 새롭게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길을 걷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채널 A의 아침 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이요. 행복한 아침이라는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MBN 프로그램 모던 패밀리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빙고동의 신동아 아파트라고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 재건축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좀 몸이 약간 불편하셔서요. 지금 분당에 살고 계십니다. 그 전에는 그 강남에 그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었어요. 지금도 그거는 아버지 명의로 있습니다. 제 아주 친한 형이 계셨는데 그 지인이 소개해줘서 만났습니다. 요즘에는 다른 방송이 없으면 일정하게 출퇴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고 다른 일이 없으면 집에 가서 아이하고 같이 놀아주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은 했다고는 하지만 학교를 못 가고 있어서 저희 집사람 혼자 놀아주기 버겁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찍 가서 몸으로 놀아주고 있습니다. 예, 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검도는 지금 2단이고요. 등산은 제가 그렇게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 보면 정말 세상 시름 다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뭐 다들 아시는 그 라임 사태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경이 안 좋아서 더 산에 자주 가고 있습니다. 마음 비우려고. 그거는 퇴직하면서 뭔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었고, 또 하나는 예전부터 저는 그렇게 제가 직접 빵을 한번 구워봐야지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배워보자 하고 제과는 못 받았는데 제빵사 자격증은 받았는데, 제빵사 자격증이 있다고 빵을 뭐 맛있게 굽고 이런 건 아닌데 하여간 나중에 어떻게 돼서든지 간에 제 빵집은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런 소망은 있습니다. 퇴직 전보다 원래 그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되면요, 그 프리랜서 하기 전에 한 3배 정도는 벌어야 된대요. 근데 지금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MBC에서 그 직원으로 있는 아나운서 신분일 때보다는 조금 더 벌고는 있습니다. 자산은 좀 있었는데요. 다 까먹었습니다, 이번에. 이놈의 라임. 아무래도 그거예요. 라임에 그 돈 넣었던 거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까, 그거. 그 다음에 그게 왜냐하면 그게 제 꼬맹이 너무 어린 이 아이의 교육비를 포함해서 제 노후 자금이고 뭐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면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이 교육 문제도 있고요. 제 노후 문제도 있는 거고, 특히나 이게 다 되려면 저도 그 2011년에 암 수술 받았던 경험도 있고 해서 건강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제 고민이고 또 제가 뭐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렇습니다. 50대 중반의 가장. 근데 또 꼬맹이가 있고, 저도. 그리고 지금 프리랜서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직장에서 나와서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근데다가 최근에 또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요. 투자 잘못해서 요즘에 라임 안 먹어요. 라임 오렌지를 아예. 라임 아예 끊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정말 한 달 정도 잠을 못 잤는데. 자, 그 얘기를 포함해서 저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첫 번째가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는 만남 인연이 한 1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2010년에 제가 책을 한 권 냈는데 그때 비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을 이제 제가 했는데 그게 이재용이 만난 사람들
주인공을 제가 그래서 제가 만났었는데 그때 라디오 프로그램 할 네. 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프로에서 이제 만났던 네. 기억이 납니다. 기분 좋은 날 할 때도 와서 컨설팅도 해주셨고 네. 했는데 오늘도 컨설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고민이 저도 2011년에 위암 수술 받은 전력이 있어서 먼저 건강이더라고요. 제가 건강해야 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얘가 클 때까지 제가 건강해야 뭔가를 해줄 수 있어서 그거부터 한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요. 이제 한 번 암에 걸렸기 때문에 네.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5년이 경과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 문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보험은 사실 가입이 잘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걸 고민해 본다면 이제 부모님이 안 좋으시잖아요. 네. 저도 제 할머니가 치매였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에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치매 간병비 보험을 하나 좀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저 지금 치매보험 하나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들어놔야 돼요. 암보험은 5년 지나니까 그렇죠. 그 완치 증서 가져오면 들어주겠다고 해서 가져가서 하나 들었어요. 아 최근에 네. 그까지 됐으면 이제 네. 사실은 치매 간병비 암 보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뭐 뇌혈관 질환하고 심혈관 질환 네, 네. 요거에 대한 보장만 네. 선택을 하면 이제 아. 사실은 준비가 됐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그거더라고요. 애가 어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건강을 해쳤을 때 애한테 부담 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치료비 같은 거는 다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 보험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좀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보험 진단 받아봤더니 제가 좀 과해요. 보험 리모델링도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 돈 관리가 제가 참 잘 한다고 꼼꼼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정말 아끼고 저렇게 해서 모았던 돈인데 그놈의 라임에다가 아직 날렸다 이럴 수는 없는데 제발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더 좀 급해지고 절실해지더라고요. 라임 자산운용이라는 이 희대의 사건에 휘말리는 거기에 연루될지 몰라 진짜. 사실 정말 안타까워요. 네. 제가 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이제 50대 이상의 경우는 투자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철저한 분산이에요. 철저한 분산. 이게 포트폴리오를 짤 때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20대의 경우는 공격형 부분에 대해서 80%까지 가거든요. 근데 50대에 가면 공격형에 대한 비율은 낮아야 돼요. 근데 라임 자산운용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형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원금이 보장된다는 등 이런 아니 그 담보가 막 있으니까 뭐 라임이 망해도 또 제가 들어있는 증권사가 망해도 그 담보 채권이 확실한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담보를 처분하면 다 돈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솔깃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거기 아마 50대 중반 퇴직하거나 퇴직을 앞둔 사람들 모아둔 돈이 아마 제일 많이 들어가서 그분들 피해가 제일 커요. 그분들 피해가 제일 클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은행 창구나 증권회사 창구에 갔을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여기다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배분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금리 현상 1.5% 이제 앞으로는 0%일 거거든요. 은행에서 예금 넣어봐야 이자도 안 나오니까 그럼 이자 줄 수 있는데 근데 거기다 8%씩이나 준대. 그러니까 이런 데 몰리는 거예요. 몰릴 수밖에 근데 안전하게. 이런 게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내 기준은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명 펀드 매니저들은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펀드 그 투자 상품이 있어도 거기에 비중을 30%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고금리 그 다음에 고일의 이자를 주는 상품에 대해서는 한 번은 더 고민해야 돼요. 특히 50대 중후반의 경우는 퇴직금을 받아요.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혹이 고금리 상품, 두 번째 유혹이 그 사업 창업을 하고 싶다는 거고, 세 번째 유혹이
자녀예요.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은퇴 크레바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고금리 상품은 아무리 좋더라도 분산해라. 아주 작게. 두 번째로 이게 창업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런 창업을 함부로 덤벼들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한테 줄 때도 처음부터 기준을 정해라. 제가 만나본 몇 번 그 돈 많은 분들도 자녀한테 꼼짝 못하니까 늘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좀 주의하면 되고 50대 중반의 사람들이 돈을 굴릴 때 원칙을 좀 정해라. 첫 번째 무조건 이자가 안 나오더라도 장기 채권의 약 30%, 그 다음에 현금, 언제든지 현금할 수 있는데 30%, 그럼 나머지 40%에서 20%는 아예 노후 자금으로 빼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 그 연금이 나오게, 그럼 20% 빼고, 그럼 20%에 대한 부분을 갖고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면 일정의 포트폴리오가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솔깃하게 소위 얘기해서 꼬셔요.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일반 은행의 보통 예금 같은 거래. 그러니까 안전한데, 그러니까 근데 이자가 많은 건데 담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에 그렇겠는데. 그것도 증권회사 직원이 그런 거죠. 네. 아무래도 그거예요. 마임에 그 돈 넣었던 거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까 그거. 그 다음에 그게 왜냐하면 그게 제 꼬맹이 너무 어린 이 아이의 교육비를 포함해서 제 노후 자금이고 뭐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거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면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이 교육 문제도 있고요. 제 노후 문제도 있는 거고 특히나 이게 다 되려면 저도 그 2011년에 암 수술 받았던 경험도 있고 해서 건강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제 고민이고 또 제가 뭐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렇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이 뭐 점도 봤다는데 다 잘 풀려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백 대표님한테 자문을 좀 구하고 저 같은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그 50대 중후반에 직장을 관둔 그리고 50대 중후반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남성들의 공통된 고민인 것 같아서 의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더 얘기하면 지금 머리 더 아프니까. 그리고 걱정이 이제 아이 교육. 그렇죠.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지만 어린이 전용 펀드나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사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개념을 좀 갖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뭐 너무 돈을 밝히게 할 필요는 없지만 돈의 가치 정도는 알게 해. 초등학교 때. 그래 돈의 가치를 알아야만 이 돈을 내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또 부모에게 막 무조건 떼쓰는 게 답이 아니라 이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죠. 또 제가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고 나니까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창업을 뭐 조그만 거라도 해볼까 막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이제 양대창구이로 유명한 그런 집을 성공해서 지금 뭐 점포가 24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여기를 창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전국의 맛집을 들어가요.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해서 그 주방에서 자기가 6개월 있었고 홀 서빙으로 6개월 하다가 그 다음에 카운터에 앉았대요. 정말 철저하게 그렇죠. 준비했구나. 이 창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장으로 창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장이긴 사장인데 자기가 음식점이라면 주방에서 설거지까지 다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발품을 적어도 1년 정도는 최소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할 때 이 창업 성공률이 몇 %냐면요. 2년 지나면 실제 성공률이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92%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승전 치킨집이라는 표현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쉽게 창업하는 게 치킨집인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는 흔한 거 하지 말라. 오히려 뭔가 맛집, 뭐 라라브레이드 뭐 이런 데처럼 이렇게 몇 개 눈에 들어오는데
정말 어떤 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유행을 쫓아가는 거. 너무 유행에 민감하면 오히려 그 유행은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네. 그리고 창업을 할 때는 내 노후 자금 전체에서 몇 %를 갖고 할 거냐, 적어도 30%, 40% 정도로 제한시켜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망하더라도 60% 자금이 남아 있으니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창업은 음식점이고 뭐건 다 할 때 주택가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이 두 가지 공통점이 같이 몰려 있을 때 그런 데다 창업을 해야 돼요. 주택가도 아니고 사람도 안 모여야 된다. 이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실함은 필요해요. 근데 급하면 안 돼요. 절실함은 있으되 조급하면 안 된다. 이게 50대의 중후반에 아마 회사를 만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나오면서 느끼는 상실감이 첫째 명함이 없어진다, 둘째 자리가 없어진다, 셋째 갈 곳이 없어진다.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절대로 제가 그래 봐서 알잖아요. 남의 말을 듣지 말아야 돼. 남의 말을 듣지 말고요. 이제 그랬다고 해서 또 건강 잃으면 안 돼. 그러니까요. 예.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 또 이제 막내 태호 때문에 더 고민스럽고 또 그 부인이 참 이쁘시다. 모던 패밀리 보니까 되게 이쁘고 가족들이 화목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 좀 더 준비해야 될 게 70세 만기 정기보험 하나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 15년? 그렇죠. 15년 15년 정도까지는 아이가 막내 아이가 네, 한참 성인이 될 때, 예. 성인이 될 때 계산하면 15년이거든요. 얘가 제가 독립하는 걸 계산해 보니까 군대까지 갔다 오고 해서 73, 73에서 5,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산하면 70세 내지 75세 정기보험을 하라는 이유는 종신보험으로 지금 들어가기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런데 그 50대 중반의 경우는 70세 내지 75세 만기 정기보험을 택하면 보험료가 싸져요. 그리고 1억 정도 보장을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정기보험. 네.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간이 정해진 기간만 보장한다. 그래서 70세 만기 정기보험을 선택합니다. 그럼 그때 되면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70세 이전에 사망하면 사망보험이 나오고 70세가 돼서 만기 환급금을 받는 방법이 있고 만기 환급금 없이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걸로 하려면 보험료가 되게 싸고 소멸되면 아깝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만기 환급금을 받는 방법이 있고 만기 환급금을 안 받는 방법이 있는데 만기 환급금을 받는 걸로 계산하면 10배, 만기 환급금을 안 받겠다. 순수보장으로 하면 10분의 1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보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50대 중후반의 가장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사연이 있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 저희한테 보내주시고요.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미치 TV